약 상자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작은 갈색 병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작은 상처를 닦거나 긁힌 자국을 소독하거나 혹은 어떤 DIY 비법으로 치아를 미백하는 데만 유용하다고 가정하고 동네 약국에서 약 1달러에 샀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저렴하며 잊히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병은 수십 년 동안 숙련된 정원사들에 의해 조용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온실, 채소밭, 꽃밭, 그리고 실내 식물 수집품들 사이에서 과산화수소는 값비싼 제품들이 종종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간단한 비밀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과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 H2O2입니다. 물 H2O가 매우 유사하지만 산소 원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가된 산소가 바로 이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토양 속이나 뿌리 주변 또는 식물 표면에 산소를 직접 방출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천연 소독제, 살균제, 그리고 해충 퇴치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산업용이나 상업용 등급의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과 식료품점에서 흔히 파는 갈색 병에 든 일반적인 3% 과산화수소면 충분합니다. 적절히 희석하면 씨앗이 더 빨리 싹트도록 돕고 뿌리파리와 싸우며 뿌리 썩은 병으로부터 식물을 구하고 도구를 살균하며 화분을 청소하고 심지어 절화 꽃꽂이용 꽃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갈색 병을 다시 욕실 수납장에 밀어넣기 전에 이것이 당신의 정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9가지 강력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예의 기다림은 누구의 인내심이라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정성껏 심고 트레이의 습도를 유지하며 매일 아침 확인해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씨앗이 싹 트는데 영원 같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싹이 트지 않기도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씨앗이 가혹한 조건을 견디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씨앗은 물과 산소가 내부의 휴면 배아에 도달하기 전에 부드러워져야 하는 단단한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석된 과산화수소에 담그는 것은 물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 외피를 더 빨리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주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씨앗의 표면에는 미세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축한 흙에 묻히면 이러한 병원균은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씨앗 표면을 살균하는 동시에 초기 성장을 돕는 추가 산소를 방출합니다. 일반적인 3% 과산화수소 1큰술을 약 9큰술의 물과 섞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씨앗에 충분히 부드러운 약 0.3%의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상추나 토마토 같은 섬세한 씨앗은 약 30분 동안 담가 두십시오. 완두콩이나 콩처럼 더 단단한 씨앗은 몇 시간 동안 담가둘 수 있습니다. 담근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씨앗을 헹구고 평소처럼 심으십시오. 평소보다 며칠 일찍 싹이 나오고 싹이 처음부터 더 튼튼해 보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실내 식물을 키우신다면 아마도 뿌리파리로 인한 좌절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작은 검은 파리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얼굴 주위를 맴돌고 화분 주변에서 끝없이 번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성충에만 집중합니다. 그것들을 때려잡고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며 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땅 속에서 일어납니다. 뿌리파리 유충은 축축한 배양토의 상층부에 삽니다. 유충은 부패하는 유기물을 먹고 살지만 그것이 부족해지면 섬세한 뿌리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식물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성충은 짜증을 유발하지만 유충이 진짜 적입니다. 과산화수소는 토양 속의 유충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훌륭하게 작용합니다. 3% 과산화수소 일부분과 물 4부분을 섞으십시오. 먼저 배양토의 겉을 2인치 정도를 말리십시오. 그런 다음 화분 바닥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그 용액을 식물에 주십시오. 과산화수소가 토양에서 반응하면서 보글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접촉 즉시 유충을 죽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몇 시간 안에 용액은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 독성 잔류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물주기 사이에 토양을 적절히 말리는 것과 병행할 때 한두 번의 처리만으로도
뿌리파리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 썩은 병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흙이 젖어 있는데도 식물이 시듭니다.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다 마침내 뿌리를 확인해 보면 갈색으로 변해 있고 물러터졌으며 악취가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점에서 식물을 버립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는 때때로 그것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뿌리 썩은 병은 뿌리가 산소 없이 물에 잠긴 토양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 질식할 것 같은 환경은 해로운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장악하게 만듭니다. 과산화수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첫째, 접촉 즉시 그러한 많은 병원균을 죽입니다. 둘째, 뿌리 주변에 산소를 직접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식물의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십시오. 오염된 옛 흙을 씻어내십시오. 깨끗한 가위로 검게 변했거나 물러진 혹은 죽은 뿌리를 잘라내십시오. 그런 다음 3% 과산화수소 일부분과 물 2부분을 섞으십시오. 남은 건강한 뿌리를 용액에 단 몇 분 동안만 담가 두십시오. 그 후 식물을 신선하고 건조하며 배수가 잘 되는 흙에 다시 심으십시오. 분갈이 후에는 물을 가볍게 주고 토양을 다시 흠뻑 적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식물을 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특히 부패가 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만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고군분투하던 많은 식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큰 소리 없는 살인자 중 하나는 다져진 토양입니다. 처음에는 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당신의 식물을 질식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은 사람들의 발길, 폭우, 열악한 구조 또는 방치로 인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산소가 뿌리 구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뿌리는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즉, 비료를 계속 주어도 식물이 힘들어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히 딱딱하고 콘크리트 같은 덩어리로 마를 수 있는 무거운 점토질 토양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퇴비와 유기물을 추가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과산화수소는 뿌리 구역에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일시적인 긴급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 1쿼트당 3% 과산화수소 약 1큰술을 섞으십시오. 상태가 좋지 않은 식물의 밑동에 물을 주십시오. 액체가 토양을 통과하면서 뿌리 주변에 미세한 산소 거품을 방출합니다. 며칠 안에 식물이 생기를 되찾고 잎이 푸르러지며 성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몇 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퇴비로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지원책으로 생각하십시오. 흰가루병은 가장 좌절감을 주는 정원 질병 중 하나입니다. 잎에 하얀 먼지 같은 가루가 덮인 것처럼 나타나며 특히 스쿼시, 주키니, 오이, 장미 및 기타 많은 식물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종종 식물이 최고 생산기에 도달할 때 나타납니다. 무시하면 흰가루병은 빠르게 퍼집니다. 식물을 약화시키고 수확량을 줄이며 한 시즌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천연 연면 살포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화작용을 통해 많은 상업용 살균제에서 발견되는 거친 화학 물질 없이 접촉 즉시 곰팡이 포자를 죽입니다. 분무기 안에서 3% 과산화수소 1큰술과 물 1컵을 섞으십시오. 영향을 받은 잎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덮도록 철저히 뿌리십시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만 뿌리십시오. 한낮의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젖은 잎이 탈 수 있으므로 뿌리지 마십시오. 흰가루병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며칠마다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흰가루병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곰팡이성 잎이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 항상 몇몇 잎에 먼저 살포 테스트를 하십시오. 어떤 식물은 다른 식물보다 더 민감합니다. 또한 잎에 솜털이 있는 식물은 습기가 갇혀 새로운 부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뿌리는 것을 피하십시오. 전문 정원사들은 깨끗한 도구가 식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가지치기 하거나 자르거나 다듬을 때마다 당신의 도구는 질병을 한 식물에서 다음 식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미, 토마토 또는 관목 중 하나가 곰팡이 감염, 박테리아 질병 또는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더러운 가위가 정원 전체에 그 문제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교차 오염은 한 포기에 병든 식물을 정원 전체의 발병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도구를 소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3% 과산화수소에 적신 헝겊을 사용하여 금속날을 닦으십시오. 이 작업에는 희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구의 절단 부위를 과산화수소가 든 작은 용기에 약 30초 동안 담가둘 수도 있습니다. 표백제와 달리 과산화수소는 거친 잔류물을 남기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금속을 부식시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병든 식물들 사이를 이동할 때 이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최소한 모든 정원 가꾸기 세션의 시작과 끝에는 도구를 청소하십시오. 모잘록병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모종 트레이를 시작해서 며칠 동안 완벽해 보이다가 갑자기 줄기 밑부분이 무너져 죽어버립니다. 원인은 대개 토양 전염성 곰팡이가 줄기 라인에서 어린 모종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곰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트레이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파종용 상토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투는 깨끗하고 신선해 보일 수 있지만 휴면 중인 곰팡이 포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심기 전에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물 1컵당 3% 과산화수소 1큰술을 섞은 용액을 파종용 상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심으려는 씨앗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상토를 살균하고 숨겨진 곰팡이, 포자를 죽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더 약한 용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과산화수소 일부분과 물 6부분을 섞으십시오. 어린 모종에 물을 줄 때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취약한 단계에서 모종을 보호하는 동시에 작은 뿌리에 약간의 산소 공급을 도와줍니다. 오래된 화분을 재사용하는 것은 현명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재사용한다면 지난 시즌의 질병을 이번 시즌의 식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화분에는 종종 미네랄 퇴적물, 오래된 흙,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그리고 곤충의 알이 들어 있습니다. 호스로 가볍게 헹구는 것은 화분을 더 깨끗해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균하지는 못합니다. 양동이나 통에 3% 과산화수소 일부분과 물 2부분을 섞으십시오. 화분을 담그고 약 10분 동안 두십시오. 담근 후에는 뻣뻣한 솔로 오래된 먼지, 미네랄 찌꺼기, 부스러기 등을 문질러 닦아내십시오.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헹구고 햇볕에 화분을 말리십시오. 이 방법은 플라스틱 화분, 테라코타, 세라믹 용기 및 파종용 트레이에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단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 식물에게 훨씬 더 건강한 시작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용도는 정원에서 집 안으로 옮겨갑니다. 마당에서 꽃을 꺾어 실내로 가져오는 것을 즐기신다면 과산화수소는 꽃다발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절화는 화분물 속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때 더 빨리 죽습니다. 그 박테리아는 줄기를 막고 꽃이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꽃집에서 주는 보존제 패킷이 효과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산화수소는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꽃을 꽂기 전에 화분물 1쿼트당 3% 과산화수소 약 1티스푼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물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줄기의 끈적한 축적물을 줄이며 꽃이 계속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장미, 튤립, 해바라기, 데이지 및 기타 많은 절화의 수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며칠마다 화분물을 갈아주고 그때마다 신선하고 적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추가하십시오. 약국으로 달려가 선반에 있는 모든 갈색 병을 사기 전에 과산화수소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유용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항상 일반적인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갈색 병에 든 흔하고 저렴한 유형입니다. 둘째, 희석 방법을 안전하게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원예의 35% 식품 등급 과산화수소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농도에서는 위험할 정도로 반응성이 강하며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셋째, 각 작업에 맞는 적절한 희석 비율을 항상 따르십시오. 강할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산화수소가 너무 많으면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통제하려던 나쁜 생물들과 함께 유익한 토양 미생물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산화수소를 매일 하는 물주기, 루틴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십시오.
뿌리파리, 뿌리 썩은 병, 파종, 곰팡이 질병, 도구 살균 또는 화분 청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사용하기 전에 용액을 새로 섞으십시오. 과산화수소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은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적절하게 다룬다면 당신은 많은 값비싼 전문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정원용 멀티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